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고차원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개요는 일단 고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계층색인 혹은 다중색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러한 계층색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색인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1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를 각각 다루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시리즈, 그리고 2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다면, 실제로 판다스에서는 패널이라고 하는 3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구조를 이전에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0.20 버전부터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패널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 대신에 이러한 3차원 이상,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고차원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의 계층색인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계층색인, 다중색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 데이터는 이런 거죠. 어떤 학생들에 대한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총 지금 보시면 5명의 학생에 대한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2차원 데이터는 이러한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1차원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놓은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과학 성적, 이와 같이 3개의 과목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2차원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별, 과목별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3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별, 과목별, 연도별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의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2019년, 2020년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학생별, 과목별, 연도별 성적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3차원, 4차원, 5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에 있는 컬럼 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2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계층을 이루고 있죠. 연도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층이고, 그 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계층으로 어떤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컬럼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인덱스가 계층을 이루는 경우를 계층색인 혹은 인덱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중색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층색인과 다중색인을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색인은 지금 예제에서는 계층이 2계층이지만 3계층, 4계층, 5계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3차원,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고차원 데이터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층색인을 실습을 하면서 어떤 계층색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계층을 서로 맞바꾼다거나 혹은 인덱스의 위치를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계층색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색인을 실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음의 형태로 제가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별, 연도별, 과목 점수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와 같이 3차원 형태의 데이터죠. 학생별, 연도별, 과목별 이런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형태를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 인덱스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냥 단순 1차원 인덱스고요. 컬럼 인덱스 같은 경우가 연도랑 과목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는 다중색인, 즉 계층색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한 인덱스라고 표현이 되는 반면에 컬럼즈를 출력을 해보시면 멀티 인덱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다중색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도와 과목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는 다중색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중색인인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색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데이터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인, 인덱싱을 할 때에는 컬럼을 먼저 색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색인 기호에 이제 컬럼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최상위 인덱스를 기준으로 처음에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인덱스가 상위 인덱스고 아래에 있는 이 과목과 같은 인덱스가 하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상위 인덱스로 제가 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색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2020년에 해당하는 색인 정보를,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 데이터 중에서 영어 성적만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색인 기호를 넣고요. 20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이제 2020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쵸? 2020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에서 제가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영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2020년 영어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색인 기호를 넣고요. 이 계층 색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튜플의 형태로 그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튜플의 형태로 첫 번째 상위 인덱스부터 그러니까 202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덱스와 영어라고 하는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인덱싱을 색인을 하게 되면 이제 계층 색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인덱스, 상위 인덱스에는 2020 그리고 하위 두 번째 인덱스에서는 영어라고 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색인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색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로 담아서 이제 인덱스들을 색인을 했었죠. 리스트로 담아서 색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2020, 영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두 개 이상의 색인을 할 때에는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색인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색인을 하게 되면 2020이라고 하는 컬럼과 영어라고 하는 컬럼 이 두 개를 각각 찾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얘를 리스트로 표현을 하지 않으시면 얘를 하나의 인덱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로 묶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튜플로 묶어서 2020 영어라고 하는 다중색인으로 인지를 해서 이 색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2020년 영어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킴의 성적만 한번 읽어와 볼까요? 킴의 성적은 요거네요. 그쵸? 킴의 성적을 얻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로우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의 색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로 색인을 하는 경우에는 LOC나 ILOC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색인 기호를 넣고 킴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킴에 해당하는 성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킴이라고 하는 학생의 연도별, 과목별 성적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아웃풋된 결과만 가지고도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결과를 해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 이 구문의 결과는 지금 연도별, 과목별 이 킴의 성적은 이 데이터는 시리즈입니다. 그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는 볼드 처리되고 그럼 여기 이렇게 막 배경색도 조금씩 구분돼서 표현이 되는 깔끔한 형태로 출력이 되는 반면에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하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얘는 시리즈예요. 시리즈고요. 이 성적 점수 자체는 밸류가 되고요. 이 연도랑 과목이라고 하는 요게 계층색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계층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중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 인덱스가 계층색인이 될 수도 있고 컬럼 인덱스가 계층색인이 될 수도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리즈에서도 이 다중색인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으로는 킴, 팍, 리라고 하는 3명의 학생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와볼까요? 이렇게 3명의 학생이네요. 1년 연속되어져 있는 3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킴, 팍, 리를 각각 나열을 해도 되고요. 슬라이싱을 해도 되겠죠. 슬라이싱을 하려면 일단은 로우 인덱스이기 때문에 LOC나 ILOC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LOC를 쓰고요. LOC를 쓰면 인덱스 라벨을 이름을 줘야 되니까 킴부터 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3명의 학생에 대한 성적을 출력을 해올 수가 있고요. 얘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슬라이싱인 경우에는 저희가 LOC나 ILOC를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LOC를 이렇게 생략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LOC를 사용을 할 수도 있죠. ILOC는 처음부터 세 번째 2까지 0, 1, 2까지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또 동일하게 얻을 수도 있고요. ILOC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색인을 하게 되면 ILOC를 생략을 할 수도 있죠. 네. 이와 같이 해도 결과를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실습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상을 보시기보다는 직접 혼자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팍과 정이라고 하는 이 2명의 학생에 대해서 2019-20년 성적이 있는데 2019년 성적만 제가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특정 로우와 특정 컬럼을 지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LOC를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LOC로 첫 번째는 로우 인덱스에 해당하는 색인,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럼 인덱스에 해당하는 색인을 넣어주면 됐기 때문에 이 LOC에 첫 번째로 리스트로 담아서 그죠? 팍과 정 이렇게 2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5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 팍과 정이라고 하는 2명의 학생만 선택이 될 거고요. 컬럼 인덱스 쪽에서는 2019년 성적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 2명 학생에 대해서 2019년 이 과목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거의 동일한데 지금 팍과 정의 2020년 영어 성적을 한번 얻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 컬럼들의 특정 로우를 선택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LOC를 하고요. 첫 번째 로우 인덱스, 즉 팍과 정을 리스트로 담아서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2020년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2020년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럼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중색인, 즉 계층색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계층색인을 지칭을 할 때에는 튜플의 형태로 지정해서 영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2명의 학생에 대해서 2020년 영어 성적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보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차이가 극명하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파이썬의 관점으로 보면 튜플이나 리스트나 둘 다 1차원 데이터를 다루고 이제 변경 가능 여부만 다른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판다스에서 지금 이렇게 색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확연히 달라요. 리스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요 팍이랑 정 각각을 색인하는 거고요. 튜플의 형태로 색인을 하게 되면 계층 색인을 색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019년, 2020년 영어 성적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명의 학생 전체에 대해서 2019년의 영어 성적과 2020년의 영어 성적,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네,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한다면 2019년 영어와 2020년 영어를 각각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그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색인 기호를 담아서 두 개를 지정해 줘야 되죠. 2019년 영어 성적과 2020년 영어 성적을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담아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각각의 색인들은 계층 색인이니까 튜플의 형태로 2019년 영어와 그렇죠? 여기 튜플의 형태로 콤마 2020년의 영어 성적 이렇게 두 개의 계층 색인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하게 되면 2019년 영어 성적과 2020년 영어 성적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연도가 두 개 연도였기에 망정이지 이게 막 10개 되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색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이러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 영어와 2020년 영어를 가지고 오면 되니까 색인규를 넣고 여기다가 영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영어 성적을 다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최상위 인덱스를 탐색을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최상위 인덱스에서 영어라고 하는 그 컬럼명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위 인덱스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 2020 이렇게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찾으니까 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위 인덱스가 아닌 다른 인덱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함수가 있어요. X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총 3가지의 인자를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3가지 인자를 주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는 내가 색인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이름이에요. 즉 영어죠, 영어. 나는 뭐 상관없이 영어는 다 뽑고 싶은 거예요. 그죠? 2019 영어랑 2020 영어니까 모든 영어 성적을 다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어라고 하는 성적을 다 뽑을 거고요. 하지만 이 영어라고 하는 성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이 엑시스라고 하는 인자로 이 영어라고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인덱스가 로우 인덱스냐 컬럼 인덱스냐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컬럼 인덱스이기 때문에 엑시스를 1로 주면 되고요. 컬럼 인덱스를 봤더니 또 인덱스가 두 개네요. 그죠? 연도랑 과목. 이 두 가지의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인덱스 중에서 어떤 인덱스인지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레벨이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아까 계층색인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레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도가 최상이고 그 다음 하위가 과목이고 그 다음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상위 인덱스가 레벨이 0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1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어라고 하는 인덱스는 레벨이 1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자를 지정해주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2019년도와 20년도의 영어 성적, 그러니까 전체 연도의 영어 성적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층 색인인 경우에 색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인덱스와 그 계층 색인, 계층 인덱스, 다중 색인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몇 가지 기능들,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와 같이 있는데요. 이 set names라고 하는 함수는
네, 이 setNames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은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로우 인덱스의 이름은 학생명이고 연도랑 과목에 해당하는 이름은 이렇게 각각의 이 계층색인에 요 해당하는 의미가 연도랑 과목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이미 이름을 부여를 해 놨는데요. 맨 위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 때 여기 setNames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인덱스들이 그냥 얼핏 봤을 때에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데이터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인덱스들의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게 아까 setInde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와 같이 로우 인덱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인덱스의 이름을 부여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의 이름을 학생명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setNam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setNames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가 아니에요. 인덱스의 함수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예를 들어서 setNames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이름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setNames. 그리고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가 반영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에서는 이 내용이 출력된 내용이 실제 원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inplace를 true로 하셔야겠죠.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인덱스의 이름이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컬럼들의 이름을 연도와 과목으로 각각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얘도 마찬가지로 컬럼 인덱스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컬럼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setNames를 해서 두 개를 지정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로 담아서 연도와 과목 그리고 동일하게 inplace를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인덱스의 이름이 부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뭐 로우 인덱스를 컬럼 인덱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로우 인덱스를 없애서 컬럼으로 추가하거나 혹은 로우 인덱스랑 컬럼 인덱스를 맞바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eset 인덱스인데요. reset 인덱스는 로우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로우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현재 로우 인덱스는 이 학생명이죠. 학생명인데 얘를 reset 인덱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eset 인덱스를 하게 되면 로우 인덱스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없어지면은 저 학생명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하나의 컬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로우 인덱스, 요 볼드 처리된 이 로우 인덱스는 그냥 기본적인 숫자 인덱스만 있는 0, 1, 2, 3, 4 형태로 변경이 되고 학생명이라고 하는 아까 원래 기존의 로우 인덱스는 이렇게 컬럼이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로우 인덱스를 하나의 컬럼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reset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컬럼명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값들을 로우 인덱스로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set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학생명이 로우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학생명을 제가 로우 인덱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에서 set 인덱스를 하시면 됩니다. set 인덱스. 그리고 reset 인덱스는 인자가 없죠. 왜냐면은 그냥 초기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가 없지만
set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럼을 로우 인덱스로 바꿀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인자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명이라고 하는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학생명이라고 하는 컬럼이 이제 로우 인덱스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와 같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 인덱스가 현재 지금 계층색인이죠. 계층색인인데 이 연도랑 과목의 레벨, 즉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즉 최상위 인덱스에 과목을 넣고 최하위 그 다음 인덱스로 연도를 바꾸고 싶은 거죠. 연도랑 과목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인덱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연도와 과목이죠. 연도랑 과목이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를 이제 위치를 수압 맞바꿀 거고요. 이러한 두 개의 인덱스는 컬럼 인덱스이기 때문에 액시스를 1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과목이 최상위 인덱스가 되고요. 연도가 이제 하위 인덱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별로 이쁘지 않죠. 그죠? 원래는 영어 2019, 2020, 수학 2019, 2020, 과학 2019, 2020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배워보겠지만 이 인덱스를 정렬하시면 돼요. sort 인덱스 액시스를 1로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sort 인덱스는 컬럼 인덱스를 정렬하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액시스를 1로 줬으니까 컬럼 인덱스를 정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렬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압 레벨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수압 레벨은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주석 처리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보면 당연히 이 수압 레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수압 레벨된 결과가 원본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수압 레벨에 두 개의 인자, 인덱스 두 개를 지정을 해줄 때 그냥 레벨을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0과 1 그리고 액시스는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인덱스의 이름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나중에 가독성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그냥 0일로 표현해 놓으면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는 이 0은 뭐고 1은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잘 모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을 부여해서 이름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들은 스택과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는 컬럼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로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는 로우 인덱스를 컬럼 인덱스로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값으로는 둘 다 레벨 혹은 아까 수압 레벨에서 보신 것처럼 레벨을 숫자로 지정해 주시거나 그 인덱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습으로 이 컬럼 인덱스 과목, 이 컬럼 인덱스의 이 과목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로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 컬럼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로 변경을 하는 거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인자값으로 1이라고 하는 레벨, 과목이 지금 인덱스 레벨이 1이니까 1이라고 하는 레벨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과목이라고 하는 정보가 로우 인덱스로 변경이 돼서 이번에는 로우 인덱스가 계층색인이 되고 컬럼 인덱스는 그냥 단일 색인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로 줘도 되고 과목으로 이름을 부여해줘도 되고요. 동일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택을 실행을 할 때 기본값은 가장 최하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스택 해서
아무런 인자값을 주지 않아도 맨 아랫단에 있던 여기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 연도 과목 2개 있었으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과목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로우 인덱스로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번엔 그러면 연도를 로우 인덱스로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다음에 연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연도라고 하는 정보가 로우 인덱스로 변환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인덱스랑 컬럼 인덱스를 조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로우 인덱스를 이번엔 계층 색인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로우 인덱스가 학생과 과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제 로우 인덱스가 되고요. 컬럼 인덱스는 그냥 연도 정보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한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실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혼자 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2에서 이제 킴의 성적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킴의 성적. 예, 킴의 성적이기 때문에 로우 인덱스에 있으니까 LOC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최상위 인덱스, 학생명이 최상위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냥 킴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 킴에 해당하는 이 과목별, 연도별 성적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파괴 수학 데이터 프레임 2죠. 네, 데이터 프레임 2에서 이번에는 파괴 수학 성적이죠. 파괴 수학 성적. 이렇게 요 줄을 읽어오고 싶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로우 한 줄을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loc 하고 색인 기호를 넣고 파괴 수학 성적 계층 색인이기 때문에 튜플로 지정을 해서 파과 파괴 수학 성적 이렇게 색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개년도에 해당하는 파괴 수학 성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데이터 프레임 2에서 모든 학생들의 영어 성적, 이 5명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그쵸? 네,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는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XS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겠다. 이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어디에 있느냐? 로우 인덱스에 있잖아요. 엑시스가 0이죠. 그리고 레벨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학생들의 모든 영어 성적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습은 파괴 학생의 2020년 영어 성적이네요. 파괴 2020년 영어 성적. 요 줄입니다. 요거네요. 그죠? 86점이라고 하는 요 성적을 제가 선택을 해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정 로우의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loc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인자를 주면 되죠. 첫 번째는 로우 인덱스, 그리고 로우 인덱스는 파괴 영어 성적이니까 튜플의 형태로 파괴 영어 성적 이렇게 튜플로 로우 인덱스를 지정을 하고 2020이라고 하는 컬럼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 86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습 5번과 6번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의 평균을 구해서 새로운 컬럼 평균으로 저장을 하는 거네요. 네, 데이터 프레임 2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킴의 과학 성적은 50이랑 89점을 더해서 평균을 낸, 즉 90이라고 치면 69.5점 정도, 69.5라고 해당하는 이 과학의 2년치 평균 점수가 이렇게 쭉 추가가 된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죠. 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컬럼별로 2019년 컬럼과 2020년 컬럼의 평균을 구하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방향이 아니라 로우 단위로 평균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 2에 이렇게 로우 단위로 킴의 과학의 이렇게 한 줄 로우의 평균, 특정 수학 점수의 평균, 영어 성적의 평균,
곱하기 과학 성적의 평균 이런 식으로 각각 로우 단위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컬럼 방향, 이 컬럼 방향으로 평균을 내는 거니까 엑시스를 1로 이렇게 줘볼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로우 단위로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구해진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2에 평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이제 평균, 2년치 평균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연도별 과목 평균을 구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2가 있는데 연도별 과목별 평균이에요. 연도는 컬럼에 있고 과목은 여기 로우에 있죠. 로우 인덱스에 있죠. 그래서 연도별 과목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명 학생들에 대한 평균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뭐 그룹 집계 같은 걸 하면 편한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해보면 연도별 과목별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뭐 로우 인덱스에 있든 컬럼 인덱스에 있든 한 군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연도별 과목별 평균이니까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면 아까 그 데이터를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다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평균 함수는 아까 해봤던 것처럼 컬럼 단위로 평균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은 2019년 영어 평균, 2019년 수학 평균, 2019년 과학 평균 이와 같이 평균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연도별, 과목별 평균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언스택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원래는 그냥 평균이 구해졌던 게 이와 같이 계층색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의 형태로 데이터가 있었다면 얘를 연도는 그대로 로우 인덱스에 두고 이 영어, 수학, 과학 공통된 요거를 컬럼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 로우 인덱스를 컬럼 인덱스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언스택 사용을 하셔서 1 혹은 그냥 디폴트 값을 쓰면 최하의 인덱스인 과목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더 보기 좋게 저희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계층색인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